남자들 PTSD 올걸요? 오빠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잘못한 건 맞는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주 우리가 남이다. 아주 나 잡아먹겠어. 그래, 내가 죽을 때 졌다, 죽을 때 졌어. 자기가 스스로 라는 남자도 저는 좋은 남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개천에서 난 용들 있잖아요. 계룡남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계룡남 한번 만나봤다가 진절머리를 치는 이유가 약간 이런 거거든요. 맨날 자기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살았는지를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레파토리로. 네, 오늘의 블라인드 탐방,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 미래의 짝은 존나 부럽다라는 글입니다. 10대 20대에 진짜 개고생했는데 결혼하면 나는 진료실에 갇혀서 돈 쓸 시간도 없고 와이프는 돈 걱정 노후 걱정 없이 쓰고만 살겠지. 그걸 다 감안해도 사랑할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남자 의사는 레알 부러워할 대상이 아님 가족만 좋지라는 글인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요, 의사들 중에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물론 제가 온라인 글로만 이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진짜 책임감이 있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고 정말 내가 가족애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나가서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내 처자식이 진짜 뜨뜻한 밥 먹고 넓은 집에서 살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모든 내 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맨날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도 썼었는데, 내 처자식이 웃는 모습 한번 보면 내가 아무리 밤새도 그게 다 힐링이라고 하면서 내 처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남자의 자아실현이다라는 글도 제가 썼었어요. 그 정도로 그 남자들은 그냥, 근데 그거는 있는 거지. 와이프나 자식들이 나한테 고마워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퐁퐁 설거지남 론에서 폭동이 난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내가 해온 집 이런 데 살면서 여자들이 고마워할 줄을 몰라. 자식 새끼들이 가장으로서의 존경심을 내비쳐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빡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장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들은요, 처자식들이 가장에 대한 존경심만 있다면은 나 혼자 나가서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게 올바른 남자고 올바른 남성성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호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얘네가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나서가지고 무슨 기러기 아빠짓 하고 무슨 별 생쇼를 하고 막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가족들도 나를 사랑해. 가족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에서 충분히 감사해야 하고, 자식들은 나를 존경하고 와이프도 나를 존경해. 이런 상태면은 남자들 열이면 열 다 밖에 나가서 나 혼자 고생하고 일하는 거, 오히려 정말로 내가 능력이 되는 남자면요, 여자가 나가서 나도 일하겠다고 하면은 그 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고생 그거 나 혼자 하고 말지, 이러는 게 일반적인 남자들이란 말이야. 호구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게 일반적인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고 책임감 있는 남자란 말이야. 내 처자식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인드를 가진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은 대부분 이런 글들은 다 의사들이 쓰더라고. 변호사들은 오히려 이런 걸 쓰는 걸 난 못 본 것 같아, 같은 전문직이어도. 근데 의사들이 항상 꼭 억울하다, 나는 맨날 일하고 있는데 내 와이프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빨고 있겠지, 막 이런 글들도 막 있었단 말이야. 그런 글들도 다 의사였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아우, 이과를 나와서 그런지 정말 이런 가족 간에도 이런 계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빡세게 들어가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보통 제 주변만 해도 외벌이 해가지고 자기가 먹여 살리는 남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제 주변에는 직장인들, 회사원 친구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이제 과거 제 학창시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맞벌이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그 유튜버 친구들끼리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유튜버들이나 어떤 사업가들이나 만나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혼자서 벌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벌기 때문에 굳이 맞벌이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억하심정 하나도 없어요. 억하심정 하나도 없고 그냥 나가서 일한다고 해도 아 됐다고, 무슨 뭐 나가서 일을 하냐고 약간 이러지, 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자꾸 이러는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사들이 다 이렇다는 건 또 아니에요. 의사들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의사 아니면 의대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똑똑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의사 새끼들은 다 찌질하다가 절대 아닙니다. 의사들 중에도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장으로서의 이런 책임감, 이런 남성성 가지신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형 저는 일할게요. 전 어때요? 그래서 내가 의사 안 한 거인 껄껄.
그만큼 잘난 짝 만날 거잖아 부러운데 라는 글에 내 가장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잘나면 인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완전히 똑같은 맥락인데, 여자들이 이제 골드미스라고 자처하는 여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나도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리트가 아예 없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남자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를 먹은 대신에 돈을 잘 벌어, 오케이 인정, 오케이 그거는 정말 장점일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은 연하들보다 남자의 돈을 안 봐야지 그게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나이 먹었어, 그만큼 대신에 돈도 번대, 대신에 나보다만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뭔 소리냐는 거야 대체 남자들 입장에서. 아니 여자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본인들이 20대 여자애들보다 30대 여자애들이 매력도가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가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더 잘 번다는 걸 내세울 거 아니야, 20대 여자애들보다. 그러면은 남자들한테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 짐을 더 덜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를 않고 나는 내가 이만큼 보니까 남자도 나보다 많이 벌어야 돼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의사도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내가 가장의 부담을 덜어줄 만한 여자를 만나야 된대. 근데 그런 여자가 대체 이런 찌질한 마인드를 가진 남자를 왜 만나요 대체? 자기가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 똑같이 이럴 거면은 이해가 안 되네. 왜 열심히 산 거야 대체?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등가 교환이 될 만한 짝을 찾으면 되는 거지, 뭐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거면 의사 찾으면 되는 거고 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그 등가 교환이 생각보다 머리랑 마음이 따로 놀아서 어렵더라. 그래서 왜 어떻게 따로 노냐고 물어보니까 머리는 조건, 여자 의사 등등을 만나고 싶은데 마음은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 여자들이 노처녀 되는 이유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외모도 40, 50대 되면 다 아줌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무한 반복이야 고민이. 그러니까 제가 그 남성분들한테 말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진 여자를 만나면은 X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비슷해요. 세상 모든 고생은 근데 의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평생 동안 공부 진짜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고 그 레지 생활 같은 거 하는 거 고생 진짜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세상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 고생 정말 많이 했어 라는 남자도 저는 좋은 남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개천에서 난 용들 있잖아요. 계룡남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계룡남 한번 만나봤다가 진절머리를 치는 이유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개천에서 난 용인 남자들이 맨날 자기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살았는지를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레파토리로. 근데 이 작성자 의사분이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여자 질리게 만드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차피 좋은 여자 못 만날 거예요. 이렇게 자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혼자 세상 모든 고민,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았다라는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은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런 마인드를 좀 고쳐 먹어야 될 텐데 고쳐 먹기가 힘드시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개간지인데. 그니까요, 저게 진짜 진정한 남성성이거든요. 근데 저런 거랑은 아예 결이 안 맞네요. 계속해가지고 뭐 이쁜 여자 의사를 못 봤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쁜 여자 의사는요 진짜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게 악순환이에요. 연애 못하는 남자, 결혼 잘 못하는 남자들이 악순환인 게 뭐냐면 이런 찌질한 마인드를 가져서 결국에는 이제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쁘고 능력되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멋진 남자가 얼마나 많을 거냔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이 남성분은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계산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이 마인드부터를 고쳐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마인드를 고친다면 또 그때는 또 여자 의사가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딜레마야, 딜레마.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새 회사에 다니는 분께서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글에서 보니까 소개팅 때 모은 돈 물어보면 신뢰를 하잖아 라는 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경제관념을 알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을까? 라는 글이네요. 짧은 글인데 댓글이 되게 궁금한 글이네. 근데 댓글을 보기 전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소개팅 때 딱 그냥 대화 좀만 나누면 각이 나오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일단 1차적으로 나오고, 일단 이 여성의 직업을 딱 들었는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이야. 전문직이면 샤넬백 들고 나오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여자가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 격리래. 중소기업에서 격리하고 다니면 사실 월급은 뻔하잖아요. 한 2, 300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자가 샤넬백을 들고 나와? 그러면은 이 여자는 걸러야 되는 여자죠. 여자들 또 여기서 발작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확률 게임에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인생은 확률 게임이잖아. 근데 2, 300만 원 버는 여자가 샤넬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제정신이 박힌 여자라고 판단하는 남자는 애초에 그 남자 자체도 판단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돈 못 버는 여자분들은,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내가 돈을 못 버는 여잔데 내가 샤넬백을 들고 다니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나를 못 거르는 남자면은 그 남자는 본인이 먼저 걸러야 되는 남자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그 남자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고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남자는 본인이 먼저 걸러야 돼서 되게 슬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그냥 조금 빠듯하게 버는 여성분들이라고 치면은요, 그런 명품 가방은 남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남자가 뭐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집안도 별로 막 좋은 집안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 남자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 여자들이 거기서 뻐기 가면서 이 남자 뭐 회사는 별로라 그러는데 혹시 그 회사에서 월급이 많이 나오나?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 뭡니까? 지팔자 지갑고기 딱 좋은 여자죠. 그걸 보고 지능이 낮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러링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능 낮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이상하게 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일반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여자가 샤넬백을 들고 나온다? 저 여자 개념이 없나 보구나 판단하는데, 여자들은 반대야.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포르쉐를 끌고 온다? 저 남자 돈이 많은가 보다. 물론 이것도 일부 여성입니다. 일부 여성인데, 골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고 회로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남자들은 아무리 골이 비어 있어도 사고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 남자가, 여자가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뭐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저 여자가 중소기업에서 뭐 숨겨둔 딸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경제관념이 진짜 X됐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근데 여자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하고 다니는 걸로는 이제 그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얘기하다가 이제 취미 같은 거 물어보면은 나오죠. 취미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여자가 저는 해외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바로 진짜요? 그러면은 뭐 해외여행 어디 가보셨어요? 저 유럽 여행 좋아해요 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여자는 보통 벌이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취미가 무슨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뭐 승마 막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씀씀이가, 물론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집이 잘 살거나 본인이 돈이 잘 버는 여자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나는 솔로 그 연상연하 특집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되는데 하는 거는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여자가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근데 저는 첫 만남에 재테크 관심이냐는 말은, 특히 뭐 20대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여가지고, 20대 남녀가 만났는데 재테크에 관심이냐고 물어보는 게 30대 초반까지도 너무, 이거를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보면 여자 입장에서도 저 새끼 존노잼 새끼구나라는 게 바로 딱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냐는 말은 보통 맞선 정도나 돼야지 하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막말로 어디 뭐 소개팅 어플에서 만났는데,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가지고 혹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것도 웃기잖아. 인스타에서 DM 하다가 만났는데 혹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거 씨. 그래서 재테크는 좀 너무 간 것 같고 재테크는 맞선이면 인정.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면 인정. 30대 중반 이후면은 재테크 관심 있냐 인정인데, 그 이하에서는 뭔가 재테크 얘기는 조금 그렇다, 첫 만남에. 해외여행 관련해서 물어봐.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요즘 비행기값 너무 비싸서 자긴 못 가겠다, 얼마나 자주 가시냐 이러면 대충 알지 뭐. 명품 입는지 여행 자주 가는지. 여행 얘기는 다 알고 있네요. 뭐 여행 자주 가는지가 킥인 것 같아. 요새 돈 안 모으고 해외여행 다 쏟아붓는 사람 많음. 별개로 인스타 하는지 물어봐. 인스타 열심히 한다, 여행 많이 간다, 쇼핑 자주 한다로 대충 엮이는 것 같음. 근데 저는 제발 이 찐따
끼들이 이것 좀 안 엮었으면 좋겠어. 인스타 좀 엮지 마. 너네 뭐 용찬우냐? 진짜. 야, 요즘에 인스타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그리고 인스타 안 하는 여자를 만날 거라면 이쁜 여자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제발 남성분들. 요즘에 다 인스타 하면서 다 DM으로 카톡보다 DM을 더 많이 하는 시대란 말이야. 제발 이 찐따새끼들 지들이 뭐 SNS 팔로워 없다고 제발 인스타 하는 여자들을 다 개념 없는 여자들로 제발 몰지 좀 마세요. 같아요 진짜로. 요즘 여자애들 중에 인스타 안 하는 여자가 어딨다고. 아휴, 재테크 하세요 라는 질문이 또 나왔고, 아 여행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냥 다 뻔한 얘기, 제가 뻔한 대답을 하기도 했네요. 그냥 취미랑 해외여행 엄청 많지. 부동산, 물가, 금값, 주식, 코인, 환율, 소비습관, 차, 취미, 여행 너무 많은데, 야, 소개팅이라는 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 소개팅에서 무슨 금값 얘기를 하고 부동산, 물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와, 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여행 어디 가봤는지, 콘서트나 뮤지컬 등 취미 있는지, 옷쇼핑, 자취 여부 및 애완동물 키우는지, 자동차 물어보는 건 너무 티나서 비추. 나 전 소개팅 남이 해외여행 좋아해서 연 1회 이상, 매년 제주도 3회 이상, 콘서트 뮤지컬 전시회 다 챙겨가고 아침엔 클래식 들으면서 출근 준비한대. 그런데 차는 그냥 국산 차였는데 아무튼 저렇게 말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더 못 만났어. 남자가 이런 식으로 돈 자랑을 해도 여자가 부담돼서 안 만났다는 걸도 있네요. 나 경제관념 박살이긴 한데 여행 40개국 이상 다녀옴, 청소 아주머니 부름, 취미 골프 테니스, 신축 아파트 전세삼, 명품 신발 옷 가방 많음. 근데 직업이 공무원이 이러려면 거의 대통령. 아니 대통령도 이렇게 못 살겠는데.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 청와대 청소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국가에서 나와서 해주는 거지. 대통령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월급으로 이게 되나? 보통 대통령들은 이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무원 월급으로 이게 되려면은 참. 스타벅스 좋아하세요는 또 뭐야 진짜. 아 진짜 어떤 세상에 사는 거야 이 사람들. 어디 방글라데시에 여기? 진짜. 아 이 사회 부적응자들이 되게 많다 여기에. 뭐 인스타를 안 해야 된다느니 뭐 스타벅스. 아휴. 그러니까 뭔 2010년도 된장류 테스트 보는 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저럴 수 있었어.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스타벅스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이긴 했거든요.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스타벅스 간다고 하면은 약간 그 신라호텔 망고빙수 먹는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무슨 스타벅스 좋아하세요는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온 거야? 뭐야 이거 진짜. 돈에 직결된 건 아닌데 난 자취 여부 꼭 물어보고 싶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가가 다 서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별 의미 없는 질문 같음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네요. 그냥 자취해보면서 얻는 생활의 지혜 같은 게 있어서 나는 자취를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저도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자취를 진짜 엄청 막 오래 하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를 내 집으로 불렀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취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은 이게 부모님이랑 평생 살았던 여자들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랑만 평생 살았던 여자들은 맨날 집에서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설거지 같은 것도 부모님이 다 해주고 집 청소도 부모님이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가 결혼을 해서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취를 하면은 이제 집안에 있는 생필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내가 다 사야 되고,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면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사다 놓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자취를 하는 순간 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돈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끼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취를 그래도 해본 사람이 좀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 다니시는 분께서 심각한 성격 결함 파혼하는 게 맞을까라는 글입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여자친구가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몇 년간 만나면서 내가 딱 하나 부탁한 부분인데 사람은 진짜 안 변하나 보다.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미안하다고 안 해. 이게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 진짜 겪어보면 미친다. 항상 본인이 잘못해도 마치 무슨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절대 사과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때부터는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이거에 꽂혀서 며칠씩 삐쳐서 화를 내고, 결혼하자고 보챈 것도 여친인데 상견례까지 하고 이제 결혼이 눈앞으로 다가오니 몰랐던 모습도 보이는데 화가 나면 전에 없던 악다구니가 나와 비명 지르고 핥히고 아찔하다. 부부 상담 생각했다가 아니 결혼 전에 상담을 생각할 정도면 이 결혼이 맞나 싶네. 파혼을 하자니 너무 멀리까지 왔고 그냥 하자니 평생 이 성격 받아줘야
할 것 같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가닥이 잡힐까? 지금이라도 상담 받아보자고 할까? 결혼 비용도 다 내가 대고 집도 내가 장만해서 몸만 오는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나 싶다. 멀리 왔다는 건 내 생각일 뿐이고 지금이라도 없는 게 맞을까?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주절주절 여기에 써본다. 이것도 매번 드리는 말씀이죠.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이게 진짜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진짜 지옥길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이제 전형적인 사례인데, 아우 이거 무조건 파혼해야 됩니다. 말이 안 돼 이거는. 아유.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남자하고는 제가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자들이랑 연애를 몇 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속 터지게 하는 여자들이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아니 미안하단 말을 대체 왜 안 하는 거고. 그래도 저는 이제 보통 여자들이 이러면은 제가 말을 하거든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대놓고 말해요. 왜 미안하다고 안 하냐고 제가 엄청 따지거든요 이거 갖다가. 근데 이러면은 진짜 끝까지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고쳐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서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의도를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자꾸만 나는 너의 기분이 상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네 기분이 상했어도 내가 미안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일인 것 같다. 오해만 풀면 된다를 지 나름대로 자기 혼자서 남 기분을 개 썩게 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내 의도가 어떻게 됐든 상대가 기분이 잡쳤으면은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내가 억울하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도요, 일단 상대방이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하면은 미안해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자기가 왜 그랬는지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남녀 공통입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뭔가 자기가 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냥 아니 내 의도가 그런 게 아니니까 나는 특별히 네 기분을 족같이 만들었어도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이런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결국에는 설명을 해줘서 고쳐지면은 계속해서 만나면 되고, 안 고쳐지면, 왜냐면 여태까지 그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부모님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살면서. 그래가지고 살면서 그런 게 안 배워져 있었으면 내가 가르쳐줘서 배워지면은 다행인데, 그걸 아무리 말해도 지금 안 고쳐진다고 하니까 이 여자랑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게 맞죠. 거기다가 비명 지르고 핥히고 막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이거는 댓글 볼 것도 없어요. 논지 흐리기도 같이 들어가죠. 의도 없었다랑요. 그쵸? 여기서 이제 피장파장이 오류까지 나오면은 아주 그냥 완성체인 거죠. 나만 잘못했어? 오빠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까지 나오면은 내가 먼저 잘못한 건 맞는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있잖아. 남자들 PTSD 올걸요. 오빠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아주 우리가 남이다. 아주 나 잡아먹겠어.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래 내가 죽을 때 졌다 죽을 때 졌어 막 이러면서 아휴. 어떤 공무원분께서 남친 찐따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군대 얘기 아예 1도 안함. 높은 확률로 면제 공익 출신이거나 군대 시절 패급이었음. 그리고 2번이 구기 운동 1도 못함. 축구, 농구 이런 쪽 아예 못함. 축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다라면서 포지션이 윙백이었다면 그냥 머릿수 맞추려고 넣은 느낌임. 그리고 데이트하다가 펀치 기계나 사격 이런 거 보면 그냥 지나침. 그리고 밥 엄청 느리게 먹음. 운전할 때 핸들 두 손에 전방 주시하면서 긴장하면서 함. 그리고 추위 잘 탐. 아유 진짜 공무원들이 요즘에 많이 심심한가 보다. 아니 우리는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만 보고 이제 글쓴이를 판단한다면은 이 공무원은 이제 남친 찐따력이라고 했으니까 연인 사이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찐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랑 만날 때 군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지금 군대 얘기도 하고 국기 운동 같은 거 뭐 좋아하는 건 이제 알겠고, 그리고 데이트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세워놓고 펀치 기계가 있다면서 나 저 펀치 쳐야 돼 오빠가 얼마나 잘 치는지 봐봐 하면서 있고 존나 펀치 치고 있고 여자랑 밥을 먹는데 여자가 밥을 느리게 먹어도 그냥 자기 혼자서 호다다닥 먹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요 나이를 처먹고도 군대와 축구에 집착하는 개찐따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랑 아직 정반대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이를 처먹고도 군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군생활을 잘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남자들 중에 나는 사회생활 제대로 잘하는 남자를 못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죠. 평생 동안을,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는 자기가 군대를 제대한 게 너무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넘어서 군대를 제대한 지가 2년 이상이 됐는데도 군대 얘기를 하는 새끼들 중에 나는 정상적인 새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휴 씨. 대한적십자사에 다니는 분께서 남편한테 중간 역할 잘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글입니다. 애초에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사춘기 시절에 정치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여자들의 정치적인 세계는 알지 못하고 결혼해서 처음 접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이 부딪히는 극한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해결해도 욕을 먹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한다는 건 결국엔 나를 위해서 네 엄마를 포기하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자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에너지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나쁜 사람 만든다고 비난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그럼 또 회피한다고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남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애견남스러운 글이네요. 정말 애견남스럽고 이거 보통 여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미러미러 빔을 써가지고 똑같이 이제 느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남자들이 제일 극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들이 생리한답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개 미친 진상짓 부리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생리를 할 때마다 호르몬이 요동치고 아기를 낳으면 출산 때문에 호르몬이 또 요동쳐가지고 산후 우울증 걸리고 남자를 쥐잡듯이 잡는 여자들, 이 하는 말이 뭐죠? 여자는 원래 이런 거라고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 인생 X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원래 이런 거라고요 치라는 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남자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당연히 타고나기를 여자가 남자들보다 눈치가 더 있게 타고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남자들도 분명히 후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해먹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남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그런 거 원래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에 이 남성분도 본인이 여자를 볼 때 여자들이 오빠 여자는 원래 이런 거야, 맨날 남자한테 개진상 부리고 맨날 기준도 왔다 갔다 하고 이성적인 얘기 하나도 못하고 맨날 감정적으로 개짜증내고 하는데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그래 여자는 원래 이런 거지 라고 하면 인정.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이 정도 스트레스도 못 견딜 남자면은 여자가 그렇게 진짜 개진상 부리는 거 못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가 못하죠? 또 이지랄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남자도 당연히 노력해야죠. 여자만큼 눈치가 빨라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회사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상사끼리 싸움이 났어, 중간에 나를 두고. 그러면은 나는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어떻게든 이 중간을 중재를 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회사 생활보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의 평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머리 아프다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몰랑 남자는 원래 이런 거 못함, 이게 맞는 거야? 아유 진짜 이런 남자랑 사는 여자도 불쌍하다 진짜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공감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 중간 역할을 하라고 시키면서 자기들은 하호호화만 하겠다는 거잖아. 난 그것도 소름 끼침. 근데 난 여자임. 그냥 그런 기싸움이 너무 싫다. 미칠 것 같아. 왜 그딴 무의미한데 머리 쓰고 정신력 쓰지 라는. 근데 하호호만 하겠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사실상 그 시부모님이, 제가 예전에, 요즘은 옛날만큼 고부 갈등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지만 고부 갈등이 있는 집도 있다라고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성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있는 집의 비율이 많지 않다 뿐이지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남자랑 여자랑 둘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조금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데 또 와이프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말을 해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아니 뭐 이런 좆도 아닌 걸로 이러니까 짜증이 날 수가 있지. 근데 정말로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며느리를.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당연히 케어를 해줘야죠. 그걸 어떻게 여자 혼자서 헤쳐나가. 중간 역할을 남자가 잘 해야지. 모르겠으면 좀 공부해.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 와이프들도 엄마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지혜롭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 고생시키는 법이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하면 너도 그 대접받으면서 엉망으로 사는 거야. 월월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쩌라고 존나 선택적으로 유리한 대로 눈치는 잘 보는 게 남자라는 생물이잖아. 그거 하나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글에 좋아요가 164개. 여자 눈치 보려고 한 결혼이 아닐 텐데요. 근데 그 눈치에 너네 엄마도 껴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껴있어서 나 또 스윗 영포티 소리 듣겠다.
눈치는 뭐 남자만 본답니까? 그냥 이런 사상 가진 쪽은 제발 결혼 안 했으면. 무슨 상황인지 안 적어서 모르지만 중간 역할은 당연히 해야지. 와이프도 너와 장인 장모 간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정답이죠. 와이프도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고 남편도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와이프 없어. 미혼 도태남 망상인. 에휴, 어쨌든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블라인드 탐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헐, 일어나실 때 보니 항공점퍼 입은 리섭님 몸이 흑자일생님 안에 보이네요. 홍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항공점퍼에 이제 구스다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전재 등급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이제 심사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심사만 지금 한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판매할 구스다운 항공점퍼의 충전재 시험 결과지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급 패딩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솜털 비율 95.5%는 프리미엄에서 하이엔드급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등급과 동일 혹은 더 상위권입니다. 충전성 147mm에 30g, 필파워 환산시 약 750에서 800, 그래서 780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캐나다 구스 아시죠? 등산용 패딩으로 유명한 거. 캐나다 구스 헤비다운이 625fp입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 고급 라인이 700fp예요. 그리고 수입 하이엔드 아웃도어 브랜드 프리미엄 라인이 750에서 800입니다. 그러니까 뭐 몽클레어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께 지금 780fp. 결론, 이 패딩의 등급 하이엔드 프리미엄급 구스다운 60만에서 100만원대 제품들과 동급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진짜 이거 몇 개월 동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저희 거 20만원대에 판매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로 이거는 오버 안 하고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항공점퍼도 품절되면은 언제 또 재입고될지 모르니까 그냥 입고되는 순간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